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녹화 시간이 오후 4시 다 돼가네요. 저녁에 왠지 녹화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녹화해놓고 나가려고요. 뭐 거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손실을 2거래를 연속으로 봐가지고 제가 올해 2018년에 정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거래 2거래를 연속으로 손실 보면 뭐 일주일 동안 거래를 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거래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막 거래하고 싶어서 간절함이 생기면 이번 주는 일단 건너뛰고 다음 주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뭐 반성이죠 뭐. 아무튼 그래서 방송 녹화만 하는 뭐 방송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특별한 지표 지수 있나부터 좀 볼게요. 지금 보면 뭐 별거 없고 재고 발표 있을 거고 근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6시 유로장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6시 9시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좀 자리에 앉아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반짝 움직이고 말지 않을까 싶은데 뭐 평소처럼 뭐 그냥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원유 재고 발표 항상 수요일 날 있는 거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음, 보죠. 컨디션이 좀 좋네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비염도 좀 사라지고 오일이요. 어제 되게 찌글찌글했죠. 찌글찌글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던 위에 고점 저항 라인이 68.75였는데 여기까지 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저분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수렴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억나는 박스는 66.80 정도까지 잡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볼게요.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여기 기준으로 수렴을 한 거예요. 제대로 터치를 못하고 시세를 못 뽑지를 못했거든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갇혀 있는 패턴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확장해서 수렴 단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변동성하고 밑에 있는 박스의 변동성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이런 구간을 확장 구간이라고 하고 이런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하죠. 뭐 볼린저 밴드나 뭐 다른 그 약간 변동성 보조지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수렴하는 그런 모양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렴이 발산되는 구간이 약간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게 보통 원유 재고 발표 기간이 되니까요. 원유 재고 발표하는 시점 뭐 전후? 뭐 1시간 전부터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쯤부터 변동 생길 때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재고 발표가 11시 30분이면 11시 30분 전에 움직이는 패턴을 휩쏘인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상방으로 막 몰아서 상방으로 슈팅 올리는 경우의 수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하방으로 막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의 수, 위 상방으로 올렸다가 다시 떨구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은 뭐 섣불리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갔다 예측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만약에 67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됐으면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텐데 위로도 만약에 68.75 정도를 찍어주는 패턴이 나왔으면은 뭐 대응 방법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뭐 확률 계산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대응을 하시라고 그 주요 라인 정도만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거의 지지 저항 라인을 좀 아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좀 지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400분부터 보죠. 400분 68.75가 확실히 저항대가 한번 되겠죠. 근데 이게 막 위로 만약에 슈팅에 나와서 막 넘어가는 흐름이면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이쯤에서 걸려서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면 68.75를 넘기 전까지는 밑에가 계속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과거 지지 저항 라인 뭐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요 정도 되잖아요. 66.20 정도. 이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모 없다는 얘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확장 구간이었는데 지금 수령 국면이었기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보고요. 68.75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70.60은 좀 멀어 보이는 상태고 큰 그림에서 저항대는 68.75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분대 볼게요. 똑같죠? 68.75, 70.60. 저쯤에다가 수평선 하나 정도 그어보세요. 본인 차트에다 보시고 좀 넘는지 못 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좀 더 답이 나오죠. 또 공통적으로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로 갈 때 저항대가 70이 아니라 70.5060 부근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근이 저항대라는 거지 70달러는 저항대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말하면 69달러도 저항대가 아니라는 거. 저항선은 다시 그어보죠. 68.75 여기 정도 부근이랑 70.50에서 60 정도, 55 정도를 합의를 보죠.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밑으로는 좀 아직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뭐 5일 재고 발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 보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포지션을 넣어야겠죠. 저점 매수로 넣을 게 아니라 스팸 전화가 오네. 아무튼 고점 매도 포지션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자리 좀 겁날 텐데 뭐 센스껏 하세요. 사실 매도 자리 같은 경우는 69달러 위부터 잡으신 분들은 편한데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접근하면 68.75에 가까울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잡는다는 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뺄지 아니면 이 67.03이 찍은 이 꼬리가 의미 있는 저점이 되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매수는 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매도는 용기를 좀 줄여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범위도 좀 어느 정도 정해지는 반면에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렴이라고 하더라도 좀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5일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도 좀 그림을 확인을 시켜볼게요. 밑에 66.24 정도 잡히고요. 그리고 60분, 66.24, 90분도 마찬가지고 30분은 안 잡히네요. 그럼 요쯤으로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죠, 저희. 요렇게 해볼게요. 레인지가 크네요. 지금 어제 그림만 봤을 때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구간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라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90분 캔들로 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68.75는 아니고 78이긴 하지만 여기가 저항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캔들 한번 주저앉았고 그 다음 캔들에서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의미 없는 저항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대응을 해보시겠다면 67달러 말고 66달러 66.80 정도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도달 가능한 범위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6.80보다는 66.2425 여기까지 한 번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저항대 부분이 6월 22일 좀 더 앞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8일 6월 달에 계속 저항 걸렸던 자리가 이쪽 자리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좀 더 앞으로 넘어오면 5월 말부터 계속 지지 저항 걸렸던 자리가 66.2420 여기 라인인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거죠. 아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전문가님들께서 약 마디값 이루면서 약 파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 뭐 귀찮아서 그렇지 지지 저항 캔들 수평 라인 그으면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결국은 대응이 중요하고 자금 관리가 중요하죠. 이거 있어도 깨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요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72.92는 절대 뭐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라인 생겨봤자 지금 맘먹고 뚫으려면 뚫을 수 있어요.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지지 저항 라인을 잡아도 과거 캔들을 추적을 잘해도 결국은 본인이 트레이딩을 잘해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당했죠. 절대 추세선에 한 번은 버텨줄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가 본질에 완전히 다 먹혔죠 포지션이. 그래서 너무 추세선이나 수평선에서 기준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와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참았다가 진정되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편한 매매는 영매매나 추세매매 같은데 그 추세선 미리 그어둔 데서 미리 선진입하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거는 추세 방향대로 눌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손절도 작고 손익비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큰 자리 작은 자리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오늘따라 말이 많네요.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5일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끝났어요. 90분 캔들 이쁘네요. 오늘 90분 놓아드릴게요. 뭐 따로 선글 것도 없네. 90분 놓으니까. 수치에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90분 캔들, 240분 캔들, 400분 캔들 놓겠습니다. 보고 대응을 하세요. 저는 그 이 시간에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래도 안 하는데 이따가 새벽에 와가지고 좀 저는 그때 새벽 1시? 뭐 2시? 그때쯤이나 보도록 할게요. 좀 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S&P S&P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어제 뭐 깰까 지지될까 봤던 위쪽 자리 라인이죠. 설마 했는데 안 깨고 지지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 과거의 지지 저항 라인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있어요. 2790 S&P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했고 S&P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 일단 보고는 있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이탈이었지만 2790이 지지가 되면 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살짝 꼬리 걸쳐주면서 23시 23시 캔들 마감 기준으로 그쵸. 의미가 있는 자리. 그래서 S&P는 거의 끝자락 손익비도 나오는 괜찮은 마지막 매수 구간에서 깨지면 하방 나올 수도 있었지만 버텨준 자리에서 매수 나오고 탄력받아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한 그림입니다. 오늘까지도 중심 위에도 있고 깨야 될 자리에서 깨지 못하고 버텨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790을 깨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S&P 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어제 탄력 있게 올라준 상태라서 오늘도 저점 매수, 물려도 매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신고가 갱신 중이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이탈을 하려고 겁을 좀 많이 줬어요. 저점, 전저점 깨고 뭐 밑에 따로 지지받는 라인도 없었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훨씬 전에 거래일에서 지지 저항받았던 여기 라인에 걸렸는데 이것도 솔직히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거 많잖아요. 뭐 언제 지지 저항되는 자리에서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갖다 붙이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으로 매수를 성공해서 나스닥 7,300 부근에서 매수 성공해서 위에서 청산하셨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용기 있게 잘하신 분들이라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제가 거래를 했으면 이미 뭐 완성된 그림이긴 하지만 나스닥 말고 S&P만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깨고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오늘 빠지면은 오늘 잡진 않더라도 내일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물려도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그림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추세 방향이 400번 보면 답 나왔잖아요. 매수, 눌림, 올라갔다가 눌림, 매수. 또 빠지면 여기쯤에서 또 매수하면 되겠네. 이론상. 나스닥이랑 S&P 다 봤고요. 그리고 뭘 봐야 될까? 유로 방향성 아직 없죠. 유로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옆에 보니까. 고가로 또 갱신하고 95달러를 찍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유로가 좀 안 빠진 그림이네요. 좀 이쁜 차트가 없을까? 240분 둘게요. 단타 치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240분을 보고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 1.1688로 여기 기준 완전히 슈팅으로 이탈하게 되면 원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는 박스가 좀 컸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박스가 이렇게 컸다가 박스가 수렴을 하면서 좀 작아졌어요. 그러면 충분히 위나 아래 방향성에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을 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유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오늘 특별한 지표 발표 없잖아요. 캐나다 달러랑 관련된.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매수는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단기 박스가 요 정도 저점 잡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기 정도 잡은 상태인데 박스를 살짝 이탈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N선물은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추세 하락으로 빠지는 그림이고 그다음 골드도 빠지는 그림입니다. 아마 S&P나 나스닥이 완전히 꺾여서 뒤집어질 때쯤 되면 얘네가 크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죠. 항생은 비추세의 국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추세를 뽑았기 때문에 좀 수렴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은 그냥 단타 치시는 분도 아니고 좀 포지션을 좀 크게 먹어보겠다, 몇 팩씩 먹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심 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타로 550틱 그냥 항생 기준이니까 뭐 단타로 50틱씩 30틱씩 먹고 튀겠다라는 느낌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100틱 이상 먹을 생각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그림 드네요. 100틱, 200틱이면 오히려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이게 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터지지만 않는다고 가정하고 박스라고 가정하면 보조지표 다 깔고 단타 치셔도 되겠네요. 말이 바뀌었군. 구리가 거의 저점 테스트 또 하고 있네요. 크게 깨진 않았지만 저점 테스트 하고 있죠. 되게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구리가 만약에 오늘 또 저가를 갱신해서 깨는 흐름이면은 이번 주도 또 게임 끝이죠. 그냥 매수 갖다 버리고요. 매도만 보셔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가격이 크게 훼손이 안 되고 지켜진다면 지금의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그림이 별로 좋진 않죠.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깨지는 그림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하루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네요. 요약이 다 됐는데 정리를 해보죠. 5일은 오늘 90분 차트로 보시고요. 그리고 좀 오버한다는 느낌의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면 240분이나 400분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P나 나스닥은 오늘 안 하더라도 내일까지든 이번 주 내내 큰 그림 봤을 때 저점 잡혔다 싶으면 저점 매수 물리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은요. 그리고 포지션 갖고 있으신 분들도 굳이 청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버나잇 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유로는 여기 오늘 1.1688호짜리 중요해 보이고 캐나다 달러는 저점 매수보다는 그래도 관망이거나 고점 매도 정도. 골드나 엔선물은 매수 참아주시고요. 항생은 비추세니까 박스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단타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구리는 여기 자리 오늘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하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지난주보다 그림이 안 좋아요. 지난주는 버티는 그림이었다면 오늘 깨려는 그런 그림인 것 같거든요. 정리가 대략적으로 된 것 같네요. 방송 시간 거의 똑같네. 이제 방송 시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시간 안 보고 녹화했거든요. 한 18분 정도 걸려요. 쓸데없는 약간 잡담 얘기하면 20분 좀 넘어가고 그런 얘기 말고 시황만 딱 브리핑 하듯이 읽어드리면 한 18분 정도. 오늘도 비슷하네요.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고요. 남은 시간 한참 남았죠? 거의 12시간 넘게 남았네. 성투하시고 저는 이거 다시 유튜브 업로드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녹화하고요. 녹화 종료할게요.